반갑습니다. 장정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사실상 보합인데 삼성전자가 내렸기 때문에 삼성전자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만 보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게 치고 나갈만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쏟아내는데 결국은 1월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공매도 재개를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지수 차원에서 기대할 부분이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상태면,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선물을 매도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이 돈보다도 정신력의 소모라든지 이거 한번 제가 예전에 잠깐 이거 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1,000만 원만 들어가도 뭐 몇 억이 들어간 주식보다 더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야간 선물도 되니까 거래 시간 이런 거 따지면 이게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는데 요거보다 더 심한 게 코인입니다. 가상화폐. 예, 그래서 이거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도 생업을 하고 우리가 생활을 영위를 하고, 예, 그러면서 뭐 투자에 재테크에 일정 부분 시간을 할애하는 그 정도가 돼야지 이 주객이 바뀌면 진짜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다가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손실이 난다. 그러면 진짜 그동안에 내가 뭔 짓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회한이 많이 밀려 들어오고 온갖 생각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더 나쁜 투자 환경을 만드니까, 네, 그래서 이건 하지는 않고 그냥 지켜보겠습니다. 뭐 혹시 나중에 공매도 재개됐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틴다, 오히려 더 올라가 버린다 할 때 한번 매도를 고민을 하는 거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코스피에서 주도주가 교체되는 어떤 신호는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뭐 포스코가 아주 강력하게 상승했다거나 삼성전자가 하락했다는 것으로 이미 충분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포스코는 포스코 강세뿐만이 아니라 중소형 철강주들의 준동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고 있다. 이 투자 심리가 자극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재료가 있을 때의 반응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러면 단타 투자자들도 그런 반응이 좋은 종목에 몰리게 되니까 결국 유동성이 계속 보강이 되는, 결국 큰 폭락으로 손실을 보기 전까지 계속 추세가 유지가 되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주도주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왜 그런 형태의 흐름이 만들어지는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코스닥은 오늘 비교적 밀렸습니다. 뭐 이격이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온다 해서 이상할 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코스닥 하락이 뭐 중소형주의 하락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종목들, 공매도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의 하락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문제 삼을 부분은 없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셀트리온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간다는 점에서 코스닥 지수 차원에서도 셀트리온 영향으로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형태의 어떤 흐름이 중소형주로 전가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소형주 강세는 내내 이어질 것이고, 올해 중소형주가 지수는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2020, 2021, 2022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데 중소형주들은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간에도 계속 괜찮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데 시간 투자를 하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겁니다. 네, 그럼 보유 종목. 뭐 딱히 탐탁치는 않습니다. 보유 종목이. 네, 유수홀딩스 오늘 8만원에 8천원에 누군가 벽을 걸어놨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가격대에서 굉장히 많은 매물이 소화가 됐습니다. 나쁘지 않은 현상이라고 보고, 어쨌든 이렇게 팔 사람들이 없어져 가는 것은 주가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냐면 지금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자사주 매수까지 가져가 보겠다 이런 사람들일 거고, 지금 파는 사람들은 일단 파는 건데
내 본전이 왔으니까. 본전 왔다고 파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탄력은 계속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 8,000원의 물량 내일이면 다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더 흐름이 좋아질 것이고,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은 요 5월 10일에서 14일 사이에 어떤 4월, 5월 계속 헷갈리는데, 이것 때문에 4월, 5월 헷갈리는 것 때문에 5월에서 일정 표기를 해가지고 제가 참석해야 될 결혼식에 참석을 못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참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10일에서 14일 사이에 그런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 단타 하는 쪽에서는 3일에서 7일 사이에, 뭐 단타라기보단 스윙이고, 단타는 그게 발표 났을 때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이래서 유동성이 들어올 건 충분히 있는데 팔 사람들은 본전 와서 파는 게 보이니까 뭐 나쁘지 않다. 기대 이상으로 좋은 흐름입니다. 저는 뭐 요 정도 해가지고 여기서 가다가 한 방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올라주니까 참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원 컴포텍, 뭐가 없나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또 오래됐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원 컴포텍은 뭐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 전환사채 주식 전환이나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순자산의 가치는 조금 보강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보강이 됐고, 그리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서 뭔가 성과가 나야 앞으로도 또 전환사채를 찍어서 뭐 자본을 조달을 할 거니까, 아직까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데, 뭔가 탄력을 받을 것 같은 기세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없다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 되는 종목은 안 되는 건데, 근데 또 이게 마이너스 물타기까지 해서 마이너스 6%에 뭔가 포기를 한다? 물론 안 되는 종목의 포기는 빠를수록 좋지만, 아직까지 뭔가 재료가 터졌는데 반응이 없어가지고 정리하는 거랑 재료가 터지기도 전에 정리하는 거랑 또 다르니까 일단은 기다려 봅니다. NHN벅스 뭐 딱히 좋지 않은 흐름인데, 뭐 그렇게 한 상승을 하고 또 횡보하고 두 번째 상승을 하고 이런 형태의 흐름은 나올 것이라고 보고, 다만 이게 왜 단기간에 부진하냐라고 보면 지금은 원자재 관련주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다고 한 내용도 이건데, 지금 원자재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상승을 한다. 물론 돈을 풀었던 뭐든 이유가 뭐든 꾸준히 상승을 하면 원자재 관련해서 가공하는 업체들은 재고가 있어야 됩니다. 원자재 재고가 있어야 되고, 그 재고는 가만히 창고에 처박아 두니까 올라가지고 실적에 기여를 하더라. 그러면 노는 돈 가지고 원자재 더 사놓자, 더 오르기 전에. 그러면 요렇게 또 올라가서 사놓은 게 수익을 줍니다. 이렇게 또 수익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무슨 수익? 사실상의 불로소득이. 그러면 시장에서 돈이 움직이는 것은 돈을 쉽게 버는 종목으로 가게 됩니다. 누구는 자동차 진짜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부품 몇 개 조립해서 노조하고 싸워가면서 뭐 마케팅하고 겨우겨우 해서 한 대 팔았습니다. 한 대 팔아가지고 뭐 한 100만 원 남았다. 이거 아니겠지만, 근데 어떤 업체는 그냥 중소형 철강주인데 재고 쌓아놨는데 재고가 올라가지고 한 방에 뭐 몇 억씩 벌었다. 당연히 이게 돈 투자를 하려면 쉽게 돈 버는 쪽으로 가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쉽게 버는 돈들이 몰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자산이 많고 또 원자재를 다루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NHN벅스는 자산 없어도 됩니다. 그냥 사이트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을 혜택을 못 받는다.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들이 지금 인플레이션하고 같이 동반할 경우에 자산 가격도 올라가니까, 토지가 아주 커서 여기에 뭐 철강 제품을 쌓아놓는 회사가 있다.
그럼 토지 가격도 오르고 철강 제품 가격도 오르고 이익이 쌍으로 발생을 하고 또 팔아서 마진도 남기고 뭐 여유 자금 여기 더 사가지고 더 재워놓고 이런 가수요가 발생하면 가격 상승도 더 좋아지고 이런 선순환 구조에서 돈을 계속 벌게 된다. 이게 바로 NI스틸이 호실적을 발표한 배경입니다. NI스틸의 1분기 실적을 보면 1분기가 전통적으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4분기도 비수기입니다. 64억 영업이익, 1분기 61억. 이 추세로 가면 250억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그러면 지금 주가도 저평가인 상태입니다. 겨우 이제 자산 가치는 겨우 넘어갔고. 근데 자산 재평가 같은 거 하면 또 뭐 그거보다 아래일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매집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빵 터트리면서 시세도 냈고 그러니까 뭐 수급이면 수급 그 상승하는 이유면 이유 그리고 현재 내놓는 영원한 재료인 실적 모든 게 박자가 맞아 떨어지니까 잘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중소형 철강주들 NI스틸뿐만이 아니라 무매철강, 사면철강 다 올라갑니다. 경남스틸, 대동스틸 이런 종목도 다 올라갑니다. 이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었습니까? 진짜 안 움직이기로 악명이 높았고 특히 문배철강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대응할 때 3,000원 밑에서 사서 뭐 3,000원 위에서 팔고 이런 대응을 했었습니다. 요 당시에. 그래가지고 뭐 2,000원대 사가지고 올라가서 팔고 밑에서 사고 팔고 뭐 요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완전 격세지감입니다. 이렇게 된 거. 예. 이게 이제 뭐냐? 시장의 트렌드가 쉽게 돈 버는 쪽으로 가고 그 쉽게 돈 버는 거 재고 쌓아두고 땅만 많이 갖고 있고 근데 그 땅값도 오르고 재고로 쌓아놓은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돈이 그냥 너무 쉽게 벌리네? 이런 종목들. 예, 무배철강 같은 경우는 특히 아직도 저평가다. 뭐 서울에 있는 건물 가격이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예, 그래서 이 모든 걸 보면 이 시장 트렌드에서 NHN벅스 같은 경우는 좀 벗어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예, 제노레이는 방향을 잘 잡아갑니다. 뭐 시장 트렌드에서 벗어나든 안 벗어나든 제노레이처럼 앞으로 뭐 수출해서 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해서 폭발적으로 매출이 증가를 한다면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뭐 트렌드가 뭐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노레이의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그 워렌 버핏의 투자 기준이 20%에 거의 부합합니다. 영업이익률이. 근데 지금 매출이 아직은 정체 상태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경쟁사 제너럴 일렉트릭 제품이 2억 원, 제노레이의 제품이 1억 1천만 원. 근데 제노레이 제품이 훨씬 좋다. 국내에서는 이미 시장을 장악을 했습니다. 수출하면 당연히 얘들 제낄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보다 몇 배 큰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하게 되면 이 매출이 훨씬 더 커지게 될 겁니다. 뭐 1,000억, 2,000억 이 단위로 높아지는데 이 영업이익률을 감안했을 때 매출이 2,000억 원이면 이론적으로는 400이지만 아시다시피 제조업에서 매출이 불어날수록 고정비는 그대로기 때문에 이익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영업이익이 600, 800 이렇게 찍힐 수도 있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이면 뭐 시가총액 1조 원 찍지 않겠냐. 근데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한번 이게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6.99까지 늘어났는데 뭐 여기서 매물 소화하면서 외국인 10%까지 늘어나고 그리고 요 11,000원대 매물 다 소화하고 그때 올라가면 이제 그때는 뭐 한 3만 원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장은 큰 그건 없겠지만 뭐 시간만 잘 보내면 나중에 뭐 3만 원짜리 가고 뭐 시가총액 1조를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만큼은 뭐 어떤 종목 사면 되나요? 그러면 제노레이 사세요. 이렇게 편하게 추천할 수 있을 만큼의 좋은 종목.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트. 액트에 대해서 뭐 되게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 여기 보시면 5월 7일까지로 밀어놨습니다. 5월 7일. 그리고
지난번에 자사주 매각 5월 7일. 네. 그러면 두 개가 이제 같이 겹쳐 있습니다. 그러면 5월 7일 안에 뭔가 호재가 있으면 저게 진행이 될 것이고, 뭔가 호재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무슨 호재가 있을 거냐, 뭐 실적 좋아지고 이런 거야, 뭐 저 420만 주를 다 털어버릴 만큼의 어떤 강력한 재료는 아니니까, 물론 흑자 낸다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거지만, 그러면 이 주주총회가 4월 30일에 열립니다. 4월 30일에 다 정리가 되고, 그러면 그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도 4월 30일에 정리가 될 것이고, 그럼 4월 30일 전에는 뭐가 없다 치고, 5월 1일에서 5월 7일, 그럼 날짜로만 보면 3, 4, 6, 7, 요 사이에 5월 3, 4, 6, 7 이 4거래일 사이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럼 도대체 뭐가 있을까? 뭐 하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유양 DNU의 거래 재개 여부. 네, 그래서 유양 DNU를 보시면 여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요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 뭐 회생 절차도 종결 신청이 됐고, 그리고 감사 의견 의결 거절로 인해서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갔던 게, 일단 감사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뭐 심의 대상인 거, 그럼 심사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됩니다. 횡령 배임 관련해서. 근데 회사가 정상화됐는데 이거를 거래를 계속 중단을 시키거나 아니면 상장 폐지를 결정을 하거나, 이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회생 절차 종결까지 됐으니까. 회사에 자금이 들어갔고, 그래서 유양 DNU는 이미 정상 기업이 됐습니다. 이게 돈이 590억이 들어갔으니까. 더하면 900억 이상일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부실은, 보통 이 회생 절차 거치면 부실을 다 털어내니까 그 부분도 양호하고, 그렇게 봤을 때 이 유양 DNU가 거래가 재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언제 결정이 되느냐? 보통은 이거 심사하고 2주 아니니까 절차 종결이나 이런 거 따지면 뭐 5월 뭐 한 3, 4 이 사이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유양 DNU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3,593억입니다. 근데 액트하고 재무 투자자들이 들어간 주식은 500원에 들어갔는데, 그 주식들은 거래가 안 됩니다. 거래를 못하는 상태고, 그러면 남은 그 감자하고 나서 남은 아주 적은 주식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이게 보통 거래 중지됐다 재개되면 주가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 시가총액으로는 7에서 8천억 정도를 찍지 않을까. 그럼 액트가 여기서 40%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유지가 될 시가총액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뭐 파이프라인이 있으니까, 제약 바이오 파이프라인이 있으니까 뭐 무조건 안 된다 이것도 보기 힘들고, 그럼 8천억에 40%면 3,200억, 지분 가치가 3,200억인데 액트의 시가총액이 1,200억이다. 그러면 뭐 이거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시장 인식으로. 옛날처럼 시장이 나쁘면 모르겠지만 요즘처럼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 자회사 지분 가치가 저만큼이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에 맞춰서 뭔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투자라는 게 뭐 무조건 된다면 누가 돈 못 벌겠습니까? 될 만한 것 같으니까 투자를 한 거고, 그게 되면 수익 보는 거고, 안 되면 뭐 이 이원 컴포텍처럼 이렇게 되는 건데, 무조건 수익 봐야 된다라고 하면 누가 돈을 못 벌겠습니까? 그냥 확률 높은 것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찍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은 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좋은 걸 나누면 복이 들어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공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방금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JLK. 좀 흐름이 아주 별로입니다. 예. 두산 인프라코어. 네. 이게 주식하다 보면 모든 게 이제 내일 갖고 뭔가 관심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거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세미콘. SL 바이오닉스로 이름을 바꿨는데, 네, 이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저도 물을 마셨는데,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서 물을 마시면. 예, 감사합니다. 근데 뭐 비염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평소에는 괜찮은데, 미세먼지가 좀 심하다 이러면 꼭 요런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이 중국에서 날아오는 이 미세먼지에서 뭔가 저하고 안 맞는 물질이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상상인. 네. 그리고 주식이 한 주씩 체결되는 거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그 호가가 아니라 틱 조정을 한다고 해야 되나? 한 주씩 체결되면서 이렇게 발발발발발발발 이렇게 반짝반짝반짝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요 단타 불나방들이 이렇게 틱에서 신호가 오니까 관심을 가지고 또 여기 타주려고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보고. 예. 그래서 뭐 그게 주식이 한 주씩 뭐 천천히가 아니라 한 주 이렇게 되는 것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뭐 세력이 꼬드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진짜 뭐 진짜 뭐 모르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예, 삼성전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프리미엄 버스를 타고 서울에 다녀왔는데 컨디션 되게 좋습니다. 이 프리미엄 버스는 진짜 그게 있는데 KTX를 타면 뭔가 잠을 잘 못 잡니다. 안에서 휴식이 잘 안 됩니다. 뭐 좁은 공간이고 하니까 빠르긴 한데 그래서 제가 뭐 보통 올라갈 때 이제 이 김천 구미역까지 갔다가 여기서 이제 서울까지 가는데 김천 구미에서 서울역까지 1시간 한 20분? 그리고 운전해서 가는데 1시간 10분에서 2시간 30분 만에 가는 최단 코스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서울 갈 때 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버스가 한 4시간 정도 잡아야 되는데 차가 막히고 하니까 그럼 오늘 8시간 동안 차를 탔는데 뭐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이제 제가 어디지? 저 충청도에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충청도를 갔다 오는데 운전만 3시간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6시간이니까 뭔가 바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시간을 그냥 길에다 다 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아무튼 이 얘기를 왜 했지? 뭐 아무튼 예, 왜 했는지 제가 까먹었는데 뭔가 얘기하려고 해서 꺼낸 건데 맞다. 예, 그래서
꼭 이게 이 프리미엄 버스를 타보니까 확실히 이제 세상 많이 좋아졌구나.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 거리에 따른 어떤 가치라는 게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뭐 서울에 아주 가격이 높아진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의 심리는 못 바꾸지만 기술이 다 바꿔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옛날 같으면 지금 호남 평야 거기가 완전히 옥토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지금 호남 지방의 땅값이 제일 저렴할 겁니다. 평균적으로. 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자율주행차가 와서 이제 거리에 대한 어떤 제약이 없어져 버리면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10년 안에 뭔가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거를 프리미엄 버스를 타고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JLK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는 한번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나면 보통 시장이 좋을 때도 2년 정도 소강 상태를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털었든 털지 못했던 세력이 여기서 만약에 다 털었다. 그러면 2년이 아니라 뭐 한 6년 걸립니다. 5에서 6년. 못 털었다 해도 한 2년 걸립니다. 왜냐면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이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자, JLK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일종의 상상인데, 자, JLK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거 뭔가 작업을 해보자. 여기서 사고 매집을 계속해서 시작! 올렸습니다. 근데 뭔가 뜻하지 않게 물량이 너무 많이 쏟아져 가지고 돈을 가지고 올리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떨어집니다. 하락하고 돈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냥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제자리는 여기쯤 될 것 같은데 거의 왔습니다. 그럼 제자리로 와서 또 한참 있다가 여기서 또 물량 먹어가면서 다시 올려야 되는데, 지금 당장 올리면 여기서 물린 사람들 전부 팔게 됩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게 되니까 한 2년 죽여놓으면 여기서 지쳐서 손절할 사람 손절하고, 짜증나서 계좌에 열어보고 안 열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계좌에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이 매물이 화석화가 되면 그때서야 이제 다시 반응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좋지 않고, 뭐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아주 싼 것도 아니고, 뭐 AI 관련주로서 JLK가 요 모비스라는 종목하고, 현대모비스 말고 그냥 모비스하고, 이 두 종목이 국내에서 AI 테마를 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는데, 둘 다 뭐 이렇게 한번 시세 내고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AI에 대해서, 이것도 재료도 시장 참여자들이 호응이 있어야 되는, 시장 참여자들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대선 테마주 호응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뭐 작업하기 되게 좋을 거고. 근데 사람들이 생소하면 안 됩니다. 자율주행차, 전기차, 뭔가 사람들이 와닿는 부분들이니까 하는데, AI, 인공지능, 뭔가 와닿는 게 없습니다. 사실 뭐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우리 삶에 쓰이기 시작하면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기술이 돼버립니다. 이게 참, 그래서 이 AI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인데, 뭐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뭐 한 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가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게끔 프로그래밍 돼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제일 빠른 버튼 누르면 여기서 제일 빠른 애가 내려오고, 뭐 이런 식으로 설계가 다 돼 있을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AI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실전에 접목이 돼서 사용이 되니까 AI가 아니라 그냥 엘리베이터 기술로 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AI는 끝까지 실체가 없습니다. 뭐 알파고처럼 이런 게 나와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고, 뭐 이런 뭐 원격 진료를 하고 원격 변호를 하고 이런 게 아니면 사람들이 AI라고 생각 안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 호응이 AI로 주가를 올렸지만 호응이 안 따라줘서 실패한 케이스. 이게 모비스 주가가 부러진 것도 그렇고 JLK
SK 주가가 부러진 것도 뭐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한 1년 이상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산인프라코 미국 인프라 투자 이후에 좋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기계하고 합병을 하면서 경쟁이 완화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실적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매출이 뭐 역대 최고를 찍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개선이 됐고, 그리고 여기서 두산 바켓이 떨어져 나가지만 뭐 두산 바켓하고 그냥 사업적으로는 물리적으로 분리가 될 뿐이지 사업적으로는 계속 이게 엮여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현대건설기계하고 합쳐서 국내 경쟁이 완화되는 측면만 해도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보더라도 지금 뭐 그냥 적정 주가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계열 분리해서 바켓 떼버리면 또 거기서 매력이 반감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뭐 크게 상승하는 것보다는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1차 상승이 나왔다고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2차 상승이 나오는 뭐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SL바이오닉스, 제가 예전에 세미콘 라이트 시절에 요거 수익 내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뭐 여기서 사서 뭐 여기 끝까지 먹고 이렇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중간 이상에서 먹었습니다. 이거를 따지면 뭐 한 어깨 정도에서 먹었다고, 발바닥에 사서 뭐 가슴 정도에서 먹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데 일단 뭐 단기간에 매집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적정한 가치가 있고, 근데 이번에 세금 얻어맞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계속 어떤 돌발적으로 돈이 나갈 만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 SL 바이오닉스가 잘못된 길로 간 게 예전에 그 마제스타 투자 때문인데 250억 투자해서 3억으로 끝났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돈을 증발을 시킬 수가 있냐? 제가 이거를 이 시점에 투자할 때 과거 내역들을 거의 빠짐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SL 바이오닉스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런 건데, 마제스타 250억 넣어서 3억 된 거, 이거 뭐 미친 짓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사드 사태가 터지기 전에 제주도의 이 카지노 허가권이 1,000억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아주, 중국 애들은 이거 허가권 하나 사가지고 카지노 지어서 중국에서 손님 끌어와서 얼마든지 남겨먹을 수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제스타가 갖고 있는 거를 SL 바이오닉스가 250억씩 주고 샀고, 그 500억에 사가지고 이걸 1,000억에 팔아먹는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근데 사드가 터졌으니까. 근데 저는 사드가 터져서 뭔가 다 빠그러진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그 모 종목에서 박살 났을 때도 똑같은 저 재료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얻어맞고도 지금 회사가, 물론 그 주주들의 고열로 인해서 겨우겨우 버틴 거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회사가 살아있다라는 것만 해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들어갈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다가 안 들어간 게, 어쨌든 돌발 변수가 계속 생기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패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만 유지가 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지난번 뭐 47억짜리 세금도 그렇고, 또 무슨 변수가 또 이번 오너 말고 전 오너 때문에 생길지 모르는 상태니까 조금 더 관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상인. 상상인 좋습니다. 뭐 어쨌든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와서 그 금융업으로 어쨌든 틈새를 개척했고, 그래서 뭐 되게 좋게 보는데, 좋게 보지만 지금은 좋은 것과 또 업종을 뛰어넘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뭐 금융주들이 다 같이 오르고 이런 상태면 당연히 상상인도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형태의 흐름이 이미 나와 버렸습니다, 이때. 이때 이제 뭐 잘 풀려 가지고 주가가 크게 올랐고 그리고 죽었고 뭐 권리락을 얻어맞으면서 끝났습니다, 사실상 시세가. 그러면 시세가 죽고 뭐 다시 살려면 이게 털고 나갔다는 거래량이 명백하니까 여기서 한 5년에서 6년이 필요하다. 1년, 2년. 앞으로 시간이 한참 남았고 그나마 오를만 하더라도 금융주가 같이 오르면 또 모르겠는데 금융주가 같이 오르지가 않고 있으니까 그러면 금융주들이 한참 뛸 때 내년 정도 되면 뭐 이거에 대한 어떤 설거지 반등 정도는 나올까? 예, 기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회사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당장은 올라가기 힘들 거고 변동성 자체도 많이 줄어들어서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래서 회사는 좋은데 주가가 움직일 만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예, 삼성전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뭐 다 맞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6만 원대부터 뭐 딱히 재미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 재밌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때 틀렸습니다, 제가. 틀렸고 근데 큰 틀에서는 삼성전자가 시시하고 재미없어지는 거는 맞다. 그리고 이건희 유산 상속 관련해서 발표가 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다 가져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은 이건희 회장의 지분이 이재용 부회장 팔지는 않을 거지만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나 이서연 제일모직 패션 사장이나 이런 분들은 주식을 받으면 결국은 현금화를 할 겁니다. 그러면 삼성생명 주식을 받았다. 이건희 회장 보유했던. 그럼 뭐 비율대로 한 절반 가져가고 10% 가져가고 5% 5%씩 나눴다라고 했을 때 삼성생명이야 뭐 지금 가치보다도 훨씬 못 미치니까 이걸 당장 팔지는 않겠지만 삼성전자 지분 3% 있는 거 한 2% 주고 0.5%씩 가져갔다. 이거 팔아가지고 뭔가 계열 회사를 사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시장에 쏟아진다. 오버행 이슈가 되니까 그 수급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도 매물이 많이 쏟아지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이건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되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계속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폭락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근데 또 자동차 반도체 업체 70조짜리 산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거 사면 매 분기 배당 주는 것도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미래 가치는 좋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면 재료 측면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고 실적 좋아질 건데요. 저번에 보여드렸듯이 한 분기에 17조 영업이익 나도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반도 안 됐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수급적으로 좋지 않고 뭐 기술적으로 딱히 나쁘진 않지만 지수 대비해서 나쁘고 그리고 오버행 이슈도 생기고 이러면 당분간 삼성전자는 재미없을 것 같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 비중이 많은 걸 제가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편하게 투자하실 분들은 그냥 삼성전자 배당 받고 편하게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또 그게 아닌 분들은 또 자기한테 맞춰서 가면 되는 거고 뭐 다 그게 각자의 투자를 하는 거지 누가 옳고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문제 삼는 거 딱 하나입니다. 단타 매매? 좋습니다. 여러분들 단타 매매로 하시는 거. 제가 뭐 그게 옳다 그러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잃는 이 방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이게 주식 투자에서 어떤 좋은 비법이고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이런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지. 미친 짓이라는 거지. 개인적으로 난 이 방식이 맞는데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을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예,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투자하는 거 당연히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편하게 그냥 배당 수익 정도 보는 거고 은행 이자보다 나은 거 보는 거요. 이러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게 맞는 거고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예. 그래서 뭐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지금 현상이 그렇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투자하실 거면 기대치를 많이 낮추고 하시는 게 맞을 거다. 뭐 이게
적절한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